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증대세 공제입니다. 자, 2023년 3월 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하나 바꿨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큰 파동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큰 내용, 획기적인 내용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납세자의 편을 손을 들어줬다.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문제는요.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입니다. 포커스는 2차년도, 특히 2차년도 세공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세공제를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청년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1명에서 3명. 그 다음에 청년 외가 또 1명 늘었네요. 1명에서 2명. 그래가지고, 전체가 2명에서 5명 늘었죠? 자, 1차년도 세공제 요건이 뭡니까? 그죠? 자,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이제 1차년도 요건, 2차년도 요건, 3차년도 요건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요.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 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전체가 증가하면 돼요. 전체 숫자가 플러스가 되면은 1차년도 세공제를 받자. 자, 2명 늘었죠? 2명 곱하기 1,100만 원. 지금 수도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2명 곱하기 1,100만 원, 1명 곱하기 700 하면은 2,9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차년도 세공제 21년도 2,900만 원을 공제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전체 표는요. 자,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1차년도 세공제 2,900만 원. 그리고 23, 24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다면은 한 번씩 더 받죠. 예. 그렇게 해서 1차년도 세공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 절세했죠. 기분 좋아요. 자, 그다음에요. 문제는요. 22년도가 문제입니다. 자, 22년도에 전체 숫자가 말이죠. 자, 이때는 2명 늘었는데, 1명 줄었죠? 1명 줄었어요. 3명에서 2명, 1명 감소. 청년 외에는 1명 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전체 숫자는 말이죠. 변동이 없어요. 5 변동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년도 세공제 지금 1차년도 세공제 22년도 입장에서 1차년도 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No, 안 되죠. 왜? 전체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왜? 눌러보시죠. 왜 안 됩니까? 전체가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도는 1차년도 세공제 없음. 예.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요. 문제는 요겁니다. 2차년도 세공제입니다. 22년도에 자, 지금 보면요. 전체는 고용은 유지가 됐습니다. 2차년도 세공제 요건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전체 숫자가 변동이 없을 때, 즉 고용이 유지될 때, 고용이 유지만 된다. 그러면 2차년도 세공제 21년도에 받았던 거 한 번 더 받는 거 2차년도 세공제 된다 그랬죠. 그러나 그 구성 내역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청년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청년이 3명에서 2명이 됐으니까 1명이 줄었잖아요. 1명이 줄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 청년분에 대해서 21년도에 2 곱하기 1,100만 원, 2,200만 원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제 No, X 안 됩니다. 다만 전체 고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 청년 외 거 이때 1명 700만 원 받았죠? 요거는 된다 그랬죠? 예, 요거는 돼요. 그래서 청년 외 추가 공제만 가능하다. 그래서 22년도는 700만 원만 세공제를 2차년도 세공제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요. 그러면요. 왜 고용이 유지가 되었는데 왜 청년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 해주느냐? 자, 이건 법적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근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조특법 29조의 7, 2항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세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말이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자, 이거는 최초 공제는 21년도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거는 말이죠. 21년, 22년, 23년 총 3년을 뜻합니다. 3년 동안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 자, 이 말은요. 청년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청년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요 사례는요.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을 때, 전체 숫자는 마이너스가 아닐 때, 즉 고용이 유지가 되거나 고용이 늘어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요 부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 3개년을 봤을 때 22년도에 청년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추가로 더해주는 거 안 된다. 23년에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시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22년도 지금 우리가 2차년도 공제 받는데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전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니 전체가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한 명 줄었잖아요. 따라서 22년도에는 청년분에 대한 2차년도 세액공제 안 된다. 23년도에도 안 된다. 왜? 과세연도부터 안 된다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2차년도, 3차년도는 아예 청년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존의 법이었어요. 아니 지금 현재도 이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고용이 유지가 됐지만은 자, 청년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청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도 말자. 아무것도 안 되죠. 다만 청년 외에는 700만 원 받자. 그래서 이제 700만 원 2차년도 세공제를 받았다. 이게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예, 다만 이제 추징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자,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요겁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숫자는 변동이 없죠. 그런데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딱 요때는요, 청년이 한 명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를 할 것인지 보시죠. 자, 추징 문제는요, 추징 파트는 따로 제가 다시 찍을 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400만 원 나옵니다. 자, 4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요거요. 400만 원은 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는 거니까 이때는 2월 금액에서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2월 금액을 손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바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징 금액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22년도는요. 1차년도 세액공제 됩니까? 눌러보시죠.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년도 세액공제 700. 청년 외 700. 요것만 이제 공제가 됐죠. 그리고 23년도에도 똑같다면은 변동이 없다면은 요 700 한 번 더 받으면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했어요. 다만 이때는 이제 추징이 400 발생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300만 원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해석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2023년도 3월 6일 날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해석하고는 180도 다른 해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요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214 3월 6일입니다. 이때 요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회신을 했는데요. 아주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많이 생깁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아까 나와 있던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을 갖다가 제가 타이핑을 한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 저쪽 쭉쭉쭉쭉쭉쭉 자, 세액공제를 갖다가 받았다. 요거는요. 청년이 증가해가지고 청년 한 명당 1,100만을 공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건 아까 21년도였죠. 우리 사례는 21년도에 2명 곱하기 1,100만 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은 거 그걸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과세연도 2022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자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자 눌러보시죠. 지금 우리 사례는 요겁니다. 자 22년도 그죠? 청년이 한 명 줄었죠? 청년이 감소. 그런데 전체는 유지 고용 변동 없잖아요. 이게 한 명 들어가지고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 자녀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 공제 연도는요. 22년, 23년입니다. 자, 21년도 최초 공제 받고 22년도, 23년도 총 3년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 공제 연도 22, 23. 자, 요거는요. 청년 외 한 명당 7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추가 공제 2차년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네요. 해주는데 이게 아니고 한 명당 700만 원 청년 외 금액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요. 그럼 기존의 법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보세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자 청년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자체를 적용하지 마라. 이게 기존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에 청년 거 이 2명 곱하기 1,100만 원, 2,200만 원 아예 통으로 못 받았잖아요. 이게 기존의 해석이었다는 거죠. 이건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고요. 요 법 조항은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그다음요. 그런데 한 번 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어떻게? 청년 외 한 명당 700만 원을 곱해서 공제를 받아라 이겁니다. 자, 사례를 보시죠. 자, 사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22년도 기존 방침은 뭐였습니까? 그죠? 청년이 줄었으니까 아예 공제 받을 거 없음. 다만 청년 외 700만 원 이것만 받아. 이래서 청년 외 추가 공제를 요거 하나만 받았죠. 그래서 700. 자, 그런데 이제 바뀐 해석으로 갈게요. 자, 변경 해석으로 가면요. 자, 전체는 고용이 유지가 됐습니다.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외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고용은 변동이 없으니까 청년이 한 명 줄어들었다. 이거 정말 I'm sorry. 나 정말 회사 입장에서 국가한테 나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청년 외를 한 명 추가 고용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변동 없죠. 고용을 유지했으니까 이거 인정해달라. 그래서 기재부가 해석을 바꿨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요거는 변동 없어요. 그대로 7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청년이 줄어가지고 아예 통으로 공제를 못 받았다. 이건 아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때 받았던 2명분에 대해서는 청년 외 700만 원을 곱하라 이 말입니다. 1,100만 원을 곱하는 게 아니고 1,100만 원 곱하는 거는 청년분에 대한 추가 공제잖아요. 그거는 법 조문에 아예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요 2명에 대해서는 700만 원짜리를 이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00입니다. 그럼 1,400이죠? 700이죠? 2,100만 원. 그죠? 아까는 700만 원 이제 공제 받았는데 이제 2,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납세자한테 굉장한 큰 혜택을 주는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감소했다. 그러나 고용은 유지됐다. 이 말은 청년 외가 늘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고용이 유지가 됐으니까 청년 거
통으로 추가 공제 안 해주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700짜리로 바꾼 겁니다. 2 곱하기 700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는요. 21년도에 2명 늘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100 했잖아요. 그때 2명입니다. 그 2명을 한 번 더 해주겠단 말입니다. 대신에 700짜리, 700만 원짜리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변경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추징 문제죠. 예,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추징하는 거, 요거는 이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법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한 명에 대해서 이제 계산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400만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전체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자, 21년도에 2,200만 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았어요. 22년도에 고용이 유지가 됐고 청년이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 2명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적용하라. 그래서 2,100만 원 새롭게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세액공제는 됩니까? 안 됩니다. 고용이 그죠?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년도는 안 된다. 다만 2차년도는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그죠? 2 곱하기 700, 1,400이 늘어난 거예요. 다만 추징은 이제 청년 감소분 추징은 이제 그대로 400만 원 적용을 하죠. 네. 그럼 요 두 개 네팅하면 얼마입니까? 1,700만 원. 1,7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2023년도도 그대로 고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2,100만 원 그대로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그죠? 예. 그다음요. 문제는요. 서식입니다. 서식이 말이죠. 아직까지 이제 우리 회계사무소는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입력을 하는 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2차년도 세공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2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이 있죠. 뭡니까? 요거 말은요.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했니? 이 말입니다. 자, 전체 변동 없잖아요. 22년도는 변동 없어요. 노. 자, 그 다음 묻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2차년도 세공제 받을 요건이죠. 요건은 성립했죠?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자 그랬죠? 청년이 감소했니? 이걸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청년이 감소했니? yes 아니에요. 지금 청년이 감소했잖아요. yes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요 난이 아예 입력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아까 청년에 대한 2차년도 공제는 안 해준다 했잖아요. 2,200만 원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원래 돼 있습니다. 입력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뀐 예규를 적용하면은 이거 입력해야 됩니다. 얼마로? 그렇죠. 1,400만 원. 그죠? 2 곱하기 700이죠. 1,400만 원을 찍어야 돼요. 이거 프로그램이 아마 바뀔 겁니다. 예, 1,400 찍어 넣었죠? 그럼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이제 청년에 대한 추가 공제, 청년 외 얼마입니까? 이거는 700이죠. 예, 700 그대로.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예, 기재부 유권 해석 변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럼 총 얼마 받습니까? 2차년도 세공제 2,1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 프로그램은 아마 조만간에 바뀔 거다. 예, 조만간에 바뀔 거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도록 바뀔 거예요. 자, 요 밑에 말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3년도로 가겠습니다. 자, 23년도에 22년도하고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죠. 1,400만 원 한 번 더 받으면 돼요. 700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래서 3차년도 세액공제도 2,100만 원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21년도까지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말이죠. 청년이 감소하면은 아예 청년분에 대한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를 아예 적용 안 했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신고된 거 이제 환급해달라고 경정 청구해야 됩니다.
경정 청구를 하면은 받아줍니다. 받아줘야 돼. 이 해석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됩니다. 또 일이 또 하나 더 늘었어요. 어쨌든 경정 청구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22년도 지금 신고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죠? 기존에 있던 그 해석대로 하면 안 된다. 그죠? 1인당 700만 원짜리로 바꿔서 이제 추가 공제하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법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청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죠? 고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된다. 그죠? 납세자가 잘못한 거 없다. 사실 맞아요. 납세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고용을 힘든 고용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힘들게 했기 때문에 청년을 아예 발라내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 한 명당 700을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경정청구, 저도 마찬가지고 경정청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바쁜 시기가 이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